예,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한동대학교 이재용 교수입니다. 만우절로 시작됐던 4월이 또 총선으로 또 굉장히 정치적 경랑 속에서 저희가 이제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뜻깊은 4월에 또 우리 배영호 원장님 모셔가지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았던 과거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그다음에 그 미래를 위해서 중소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들으면서 마음 깊이 공감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크노파크에 거는 기대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또 귀한 그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우리 포항시 수소에너지 산업과장 정규덕 과장님 모셨고요. 한번 인사하시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포항 바이오 기업 협의회 회장 회장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포항 TP 입주 기업 협의회 회장 문승재 회장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미에 그 우리 배영호 원장님께서 이제 포항의 미래 이러면서 이제 수소, 바이오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TP 안에 지금 있는 입주기업 100여 개가 넘는 입주기업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분 패널을 모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수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정규덕 우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포항시 수소에너지 산업과장 정규덕입니다. 이렇게 영남 리서스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포항이 이제 수소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는 그 이제 미래 그 에너지 기술 확보가 아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하는데 아주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는 수소 산업을 놓고 치열한 그 기술 경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 에너지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소가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있고, 세 번째가 아마 수소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가능성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날씨에 따라 갖고 전력 생산량이 이제 변화하는 가능성이 문제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그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경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수소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또 사용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산업체에서도 수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 이제 수소를 보면 그 자동차 부분은 이제 수소차가 있을 수 있고요. 조선 산업에서는 수소 선박이 있고, 우리 이제 철강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과 수소 배관에 들어가는 그 수소 지성에 강한 배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산업에서도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소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포항시는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를 대비해서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소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가장 큰 게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일종의 이제 발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분야는 저희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건물용과 이제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발전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 이제 사용되는 그 수소 LNG 시스템에는 아마 거기에 들은 공급되는 부품 수가 약 한 4,00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발전용으로 들어가는 연료전지에는 한 10,000개, 1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드는 제조하는 기업과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 1차 밴드, 2차 밴드 기업들을 블루벨 국가 산단 내에 집적화해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의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2028년까지 이제 조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기업들을 한 30개 정도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집적화해서 포항의 경제를 좀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여기에 목표를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5개 기업사부터 이제 투자 양해 각서를 또 체결을 했고 앞으로는 계속 소속 그 기업을 유치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하면 수소가 이제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포항대학교, 뭐 설린대학교, 한농대학교, 포스텍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기업들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뭐 석박사 고급 인력까지 같이 이제 양성하는 교육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도 이 수소에 대한 막연한 이제 불안감이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수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수소 경제가 뭐 어떤 내용인가 하는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 수소 시민들을 위한 수소 아카데미도 저희들이 운영을 좀 하려고 준비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항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포스텍이라든지 한동대학교 또 포스코가 있고 포항 그 테크노파크가 있고 포항 산업과학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들에서는 지금 수소의 전 분야에 대해서 수소 기술을 상당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역량들이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이제 사업화가 이루어진다면 포항은 아마 수소 산업을 성장시키고 육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제 이들 R&D 그 우수한 R&D 기관과 함께 수소 산업 그 협의체를 이미 이제 구성을 했고 이들과 잘 그 협력을 해서 포항이 앞으로 수소 경제 시대에 수소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뭐 수소 관련해서 이제 포항시는 사실 좀 아픔도 있었죠. 그러니까 포스코 에너지가 이제 연료전지를 일찍 시작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것이 다시 탈바꿈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포항시가 많은 경험을 수소 관련해서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장점이 보입니다. 이제는 또 하나 중요한 축인 바이오, 그린 바이오, 특별히 우리 바이오 협의회 회장이시니까 우리 김성령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남 리더스 포럼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이름과 이제 어떤 일 하시는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꼭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골프 동호회도 있고 막 그런데 저도 골프 좋아하는데 저도 좀 끼고 싶었네. 네, 네. 아무튼 바이오 포항에서 이제 바이오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뭐 이렇게 협의회 회장을 이렇게 맡고 있지만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쓰리브룩스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잘 아시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예, 이제 파킨슨병 같은 이제 뇌에 관련된 질환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바이오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아시는 게 그 의약품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렇죠. 이제 바이오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건 그런 의약품이 가장 시장이 크고 한데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이오는 이제 진짜 넓은 개념으로는 생물과 관련된 걸 다 바이오로 총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뿐 아니고 뭐 식물도 해당이 되고 동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범위를 넓히려면 진짜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이 기업이 바이오 기업인가? 회사 이름에 무슨 바이오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이오 기업 맞나? 아무튼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포항의 바이오 기업 협의회 지금 회원사가 27개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가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요. 제가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저희 협의회는 이 다른 뭐 수소나 2차 전지랑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 주도로 만들어진 이 협의회입니다. 네. 다른 협의회는 여기 TP와 이제 시청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바이오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 뭉쳐서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27개 이제 기업이 만들었고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의약품입니다. 예, 그 레드바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바이오 기업의 이제 모태는 포스텍이에요. 예. 포스텍에 있는 그 교수들이 만든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온 대학원생이 창업을 했거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텍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쪽이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 뭐 우리가 화이트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는 뭐 바이오 원료를 원료를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린 바이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뭐 식물을 이용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린 바이오가 뭐 포항시에서 이렇게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포항에서 그린 바이오 회사는 많이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제일 많은 건 의약품 쪽입니다. 가장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 이제 왜 우리가 바이오를 해야 하냐면, 이유는 단순하죠. 사람의 본능은 안 늙고 싶고, 늙더라도 이제 건강하게 늙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본능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항시에서 바이오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를 이제 다른 발달된 이제 지역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면 되거든요. 네. 한국에서 우선 한국에서는 뭐 포항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수도권 제외하고 바이오가 가장 발달한 지방은 대전이에요. 예. 대전은 카이스트가 있죠. 예. 포항은 포스텍이 있지만 대전은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포스텍도 참 훌륭한 학교이긴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 카이스트가 넘사벽이에요. 포스텍 대비해서. 예. 포스텍은 뭐 기계 쪽 이런 쪽이 강하고, 카이스트가 굉장히 바이오 쪽 강하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기업이 거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27개라고 했잖아요. 카이스트는 포항이 한 10배 정도 될 거예요, 대전은. 예, 그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대전 이렇게 인프라가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보면은 바이오가 가장 발달된 도시는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가보셨을 텐데, 왜 보스턴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 도시냐고 하면, 이 바이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 인력과 이 지적 재산권이 촥촥 나와줄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한데, 보스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하버드 있죠. 그리고 MIT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랑 포항대가 있는 이렇게 대전이랑 이렇게 포항 쪽에 클 수밖에 없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대학병원이 필요해요. 예. 사람한테 임상 시험이 적용이 돼야 되고, 결국 우리 바이오 회사의 고객은 의사들이거든요. 예, 의사들인데 지방에 있는 의원급이나 뭐 이런 급이 아니고 대학병원이 필요해요. 실제 임상을 할 수 있는. 보스턴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하버드와 MIT 필두라 거기 또 대학병원이 엄청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기술들이 바로 병원에 임상 시험이 적용이 됩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거기 뭐 충남대 병원도 있고 이렇게 이거 임상 시험이 돼요. 근데 이 포항이 참 바이오 산업 발달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게 대학병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참 많이 얘기 듣고 있잖아요. 이 포스텍 의대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포스텍 의대는 연구 중심 병원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그런 걸 좀 특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항에서 바이오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의대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바이오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네, 아무튼 우리 포스텍 의대에도 많은 조금 후원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바이오 산업을 이렇게 일단 포스텍이 있으니까 병원만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저 용인하고 뭐 저쪽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포항에 내려와서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면서 이제 포항에서 바이오 인프라가 이렇게 어떤 데 이렇게 한번 봤더니, 참 뭐 포항 좋죠. 이런 이제 광역시급 제외하고는 이만큼 인프라 잘 된 도시도 없고 살기 좋은 도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이오 산업이 좀 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포항에 관련된 모든 산업 인프라가 다 IT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은 제가 왜 이 치매 신약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의 제품, 약이라는 하나의 제품이 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시작하면은 기본 10년에서 15년이 있어야지 제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우리 같은 회사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중간에 기술을 팔아요, 우리는. 예, 중간에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기술을 파는데, 이 바이오에서 이 중소기업, 강소기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매출이 높은 의약품이 이제 항암제입니다. 키트루다라고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가장 매출 1위인 의약품인데, 그 하나의 제품의 매출이 얼마냐면 진짜 한 50조 원. 제품 하나가 50조 원을 이렇게 매출이 나와요. 이만큼 이 바이오 쪽은 제품 하나만 출시만 되면 대박이거든요. 부가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런 키트루다라고 하는 제품은 머크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은 머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를 기술을 사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부분 빅파마들에서 잘 팔리는 의약품은 걔네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물론 몇 개는 있겠지만 대부분 절반 이상은 작은 벤처에서 기술을 사가가지고 걔네들이 개발을 해서 만든 이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저희 바이오 쪽 생리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중소기업과 벤처의 기술 혁신이 정말 중요한 분야이고, 그래서 이제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회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가 바이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품 나오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간에 투자를 좀 받아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많이 의존하는 게 이제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R&D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포항이 아직 지금 뭐 27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은 앞으로 많은 포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조금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있어요. 시적으로 조금 이 바이오에 조금 프렌들리한 이런 게 정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금 의대도 만들어져서 대학 병원도 좀 만들어지고 이러면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김성령 바이오기업 협의회 회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 문제점도 좀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애로사항도 알 것 같고, 포항의 현재 위치도 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또 이 바이오 관련해서 또 한번 포럼이 언젠가 이제 좀 기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 기대하고,
또 여기 회원으로 또 가입을 하셔서 골프도 좀 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웰컴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점심을 약간 한 5분이나 한 7분 정도 좀 늦게 하더라도 좀 나온 얘기 또 우리 패널 분들도 계시고 지금 보니까 플로아에서도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배영호 원장님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입주기업체 협의회 회장님 문승재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포항 TP의 그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승재입니다. 저는 이제 포스코에서 에너지하고 환경 이쪽에 그 실무를 맡고 있다가 포스코 사내벤처를 해가지고 2005년도에 나와가지고 한 18년 정도 지금 포항 TP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도 원장님들을 좀 많이 모셨는데 9대 원장님이신 우리 배영호 원장님이 말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입주기업 협의회 가가지고 딱 하면은 원장님이 말하고 나면은 협의 회장님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앞에 좋은 말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먼저 저를 주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순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배 원장님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오면서 뭔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포항 TP 왔을 때만 하더라도 포항시하고 그다음에 포항공대하고 포스코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이제 포항 TP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항 TP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에서 아니면 광역시에서 돈을 내고 만들었는데 포항시만 민간으로 해가지고 포스코하고 포항공대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다른 기초지자체에는 없는 그런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다른 테크노파크보다는 좀 기업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포스코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철강과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R&D 기업,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이제 일부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20여 년 지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포항 테크노파크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포항시하고 수소연료기 클러스터라든지 2차전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20-30개 출발했다가 지금은 이제 105개까지 이렇게 커진 그런 기업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이제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포항 TP가 처음에는 입주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대형 사업들을 좀 많이 따다 보니까 이 입주기업들보다는 이제 대형 사업 쪽에 이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앞서 우리 원장님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하지만은 이번에 수소 LED 클러스터라든지 다른 클러스터도 오면서 대부분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이 그다음에 포항시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사업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포항 테크노파크 같이 이렇게 우수 인력들이 기업들이 모여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포항 TP라든지 아니면 제가 협의를 맡고 있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웬만한 기술들은 다 연결해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포항시하고 우리 원장님한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가 RCC라 해가지고 리스폰스 투 클라이트 체인지라 해서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 이걸로 해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가고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도 변천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그 취약산업, 취약공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도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농촌 지역에 가보면은 의외로 최근에 이렇게 시대의 흐름, 글로벌 환경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도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 포항시는 뭐 포스코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에코프로 BM에서 몇 조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반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조금 느꼈던 바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 회장님께서 뭐 말씀을 잘 못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목들이 있는 그 깊은 숲 속에 작은 새싹들이 자라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작은 아주 희미한 햇빛이라도 그 지면까지 닿는 그러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배 원장님께서도 깊이 늘 고민하실 거라고 보이고 우리 정규덕 우리 과장님도 수소산업 단지 이런 거 하시면서 작은 햇살을 좀 중소기업에까지 비춰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저기 플로아에서 우리 권영규 교수님 또 오셨는데 또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래 앉아 있는데 마이크를 갖다 주면서 이래 포럼 진행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라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포럼 소감을 오늘 이래 드리면은 발표하신 배용호 원장님, 이재영 그 진행해 주신 그리고 세 분 이제 발표하신 분들 또 훌륭한 말씀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여와 보니까 아까 배 원장이 처음 말씀하실 적에 프로화를 딱 보시고 연배님 계신데 교육계 원로님들이 딱 앉으셔가지고 지금 이래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 포럼 얘기가 경제적인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영남 경제가 생긴 지가 이제 5주년이라요. 생길 때 제가 뭐 우연찮게 편집위원회라는 타이틀을 들었다 보니 오늘 들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훌륭한 언론으로서 됐다는 것도 굉장히 그렇고요.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듣는 분들이 아동 전문가에서부터 학계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좋구나. 그리고 소감을 저한테 하라 그러면은 언론이 보통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자가 말하는 거 배운 데는 3년인데 듣는 거 배운 데는 60년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순이 되고 듣게 되면은 이제 퇴직해버려요 이제.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 굉장히 그 원로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발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콕 집어서 많은 것을 말로서 해줘요. 그러면은 언론은 이제 앞으로 이런 좋은 말하는 것을 잘 들어가지고 이런 포럼이 훨씬 더 활성화되면은 아마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오늘 아마 한 주제가 결국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포럼 아닙니까? 그죠? 저 소감은 이제 내가 이 말하기 전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들으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습니다. 이 소리 하나로 그냥 소감이 끝날 건데 사실 하면 몇 번째 포럼을 했는데 영남 경제가 5년 됐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창기 편집위원이셨는데 또 이렇게 포럼이 이렇게 자리 잡고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숙 회장님
꼭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남 포럼 골프 회장 김정숙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분 아까 잘 얘기하시던데 제가 잘 나가 골프 회장이 된 거 맞습니다. 저는 골프 회장이기 전에 오늘 여기 신문에 보시면 뭐 영남 경제에서 너무 잘해 주셨는데 SG 가족 여기 시골 한우 국물촌 꿀꿀촌 꽃꽃촌 여기 우리 집입니다. 영남에서 이렇게 멋지게 해줘가지고 이거 앞으로 요 10% 우리 집에 오면 10% 세 자녀 모시고 오면 10% 할인해 준다는 걸 신문에 광고를 내줬네요. 잘난 거 맞지요? 저는 아까 저 배영호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전쟁 이후에 태어나다 보니까 아주 못 살던 시절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태어났는데 지금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세 개를 다 취급하고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신소재까지 얘기하시고 오늘 그 70년대 발전사 얘기할 때는 저 귀에도 속속 들어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잘 살고 있고 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소재 얘기하시고 뭐 수소 에너지 얘기하시고 하니까 저는 잠깐 스친 게 국밥도 국물촌도 중국에까지 팔러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골프 회장인 거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이 영남 포럼은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영남경제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런 저한테도 좋은 꿈 하나를 더 꾸게 해준 중국의 국물을 팔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배영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소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정수 회장님 너무 아주 유머 이트가 넘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소와 돼지와 닭을 취급하신다는데 사실 수소도 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수 회장님 더 사업 잘하시고 수소 산업에도 진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요. 6월 21일 날이 영남경제신문의 창간 5주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UA 컨벤션에서 그 창간 5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 자리에는 우리 이강덕 포항시장님 그리고 경북 행정부지사님 아마 김학홍 부지사님 그리고 포스코 사장님 이렇게 참석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간 행사와 경북 및 포항시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포럼이 또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회원 여러분들 좀 시간 내서 그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6월 셋째 주죠, 이것도. 예. 그래서 이 포럼 행사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포럼 원래 화요일 날 하시는데 그날은 금요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실 것 같은데요. 이제 포럼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멘트 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패널 디스커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